안녕하세요. 저는 요르단 왕립병원 응급의료센터장 하산 알라시드입니다. 2023년 여름, 제 병원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매일 아침 응급실 현황 보고를 받을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죠. 환자 대기 시간이 평균 4시간을 넘어섰고 응급실 병상 점유율은 130%를 기록했습니다. 복도마다 임시 병상이 늘어섰고 의료진들은 과로에 시달렸죠. 특히 의무기록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는 차트 때문에 기록 분실이나 오류가 빈번했고 이는 심각한 의료사고 위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연간 12만 명. 5년 전과 비교하면 45% 증가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의료 인프라는 그대로였죠.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330명의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사 1명이 12시간 동안 평균 10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했죠. 문제가 심각해진 건 환자 분류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가 제대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정작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죠.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율은 겨우 45%에 그쳤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8월의 폭염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40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서 식중독 환자가 대거 발생했고 평소보다 2배 많은 환자가 응급실로 몰려들었죠. 의무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동일 환자의 반복 처방이 발생했고 일부 환자는 잘못된 약물을 투여받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30분, 왕실의 한 공주님이 극심한 복통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VIP 병동으로 안내되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VIP 병실 8개가 모두 만실이었고 응급실은 이미 입추에 여지없이 환자들로 가득 찼죠. 임시 병상마저 모두 차 있어서 일부 환자들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주님의 주치의를 호출했지만 그마저도 다른 응급수술에 들어간 상태였죠. 12시간 연속 근무 중이던 당직 의사는 피로로 인해 초기 검사에서 실수를 연달아 범했습니다. 잘못된 차트를 보고 엉뚱한 약물 처방을 내리기도 했고 다행히 간호사가 이를 발견해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왕실 경호팀과 의료진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내각수반의 긴급 지시로 35km 떨어진 군립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날 아침 왕실 비서실에 강력한 항해 전화로 이어졌고 병원장은 이틀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했습니다. 평소 중동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자부하던 저희 병원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응급실 재방문율 15%, 예방 가능한 의료 오류 발생률 8%, 직원 이직률 25%. 모든 지표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죠. 특히 의료진의 피로도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월 평균 60시간을 넘었고 이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었습니다. 병원의 재정 상황도 악화일로였습니다.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연간 운영비의 20%를 차지했고 의료사고 관련 배상금도 급증하고 있었죠. 보험사에서는 이미 우리 병원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한 상태였습니다. 아침 회진을 돌면서 매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중동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서 우리의 자부심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고 변화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지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한 한 자료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WHO가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평가 보고서였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통계가 있었습니다. 환자 만족도 92%, 골든타임 내 치료율 85%, 의료 오류 발생률 0.1% 미만. 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죠. 파리 국제 응급의학 컨퍼런스에서
처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접했습니다. 사실 그곳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의료 기술에 대해 큰 기대는 없었어요. 중동에서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서울 모병원의 응급의료센터장이 발표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400명이 넘는 응급 환자를 평균 대기시간 40분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중증 환자 골든타임 달성률은 98.5%에 달했죠. 우리 병원의 4시간 45%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의무기록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EMR 도입으로 차트 분실이나 오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투약 오류도 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약물 알레르기나 기저질환 정보가 자동으로 체크되어 의료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이었죠. 발표가 끝난 후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의료진들의 반발은 없었는지.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15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왔고,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대형 병원이 표준화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병원 경영진을 설득하는 데는 의외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왕실 가족 사건 이후로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아랍어 시스템 구축 비용과 현지화 문제가 걱정이었습니다. 서울 모병원 응급센터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병원과 비슷한 규모임에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환자 동선부터 달랐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중증도 분류가 이루어지고 환자는 미리 지정된 구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의 피로도 관리였습니다. EMR 시스템 덕분에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줄어들어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간호사들의 초과 근무도 월 평균 10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 이직률은 5% 미만이었죠. 비용 효율성도 탁월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가 줄었고, 이는 연간 운영비 15%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의료 분쟁도 크게 감소해서 보험료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더군요. 가장 큰 깨달음은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개별 의료진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진정한 의료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한국의 병원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 의료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고, 많은 반발도 예상되었지만 이미 성공한 모델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연히 앉은 옆자리가 한국 의료 시스템 수출 담당자였던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병원들과 협력하고 있었고, 요르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8시간의 비행 동안 우리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죠. 시스템 도입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EMR 시스템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죠. 20년 넘게 수기로 차트를 작성하던 의료진들이 키보드와 마우스 앞에서 멈춰 선 겁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시니어 의사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수석 외과 의사는 환자를 보는 시간에 컴퓨터나 만지작거리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일부 의사들은 기존 방식대로 종이 차트를 고집했습니다. 처음 2주간 응급실 진료 시간은 오히려 30% 증가했고, 대기 시간은 6시간까지 치솟았죠. 진료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의료진들이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일이 빈번했고, 아랍어 입력 문제로 인한 오류도 속출했습니다. 한 번은 약물 알레르기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겪을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변화는 의외의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20, 30대 젊은 의료진들이 먼저 시스템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특히 간호사들의 지지가 컸습니다. 더 이상 의사의 필체를 해독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고, 투약 오류도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간호사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평균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감소했습니다. 시스템의 장점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클릭 한 번으로 확인되니 중복 검사가 줄었고, 약물 상호작용 체크 기능으로 처방 오류도 90% 감소했습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빛을 발했죠. 중증도 분류가 자동화되면서 위급한 환자를 놓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전환점은 도입 45일째 되던 날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수의 중상자가 한꺼번에 이송됐을 때였죠. EMR 시스템 덕분에 환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각 과의 협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모든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지켜본 시니어 의사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 대기 시간이 평균 2시간으로 줄었고, 의료 오류는 75% 감소했습니다. 특히 의무기록 관리 비용이 90% 절감된 것은 경영진을 놀라게 했죠. 더는 차트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고, 보관 공간도 필요 없어졌으니까요. 가장 큰 성과는 의료진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은 의무사항으로 여겼던 시스템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죠. 심지어 처음에 가장 반대가 심했던 수석 외과 의사가 이제는 시스템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했고, 아랍어 버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거죠. 2023년 10월, 우리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EMR 시스템을 넘어 병원 전체의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한 거죠. 한국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모델을 기반으로 한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건 구급차 관제였습니다. 당시 요르단의 구급차들은 GPS도 없이 무전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이송 중 환자 정보 공유도 불가능했죠. 매일 아침 회의에서 보고되는 이송 지연 사례가 평균 8건. 그중 2건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획기적이었습니다. 모든 구급차에 GPS와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했죠. 관제실에서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앰뷸런스의 실시간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교통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이송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구급차 32대의 장비 교체에만 150만 달러가 들었고, 관제 시스템 구축에 10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했죠. 하지만 경영진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건 한국의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은 3년 내 회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시스템 도입 2주 만에 극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이 평균 22분에서 12분으로 단축됐고, 이송 중 사망률은 1.8%에서 0.5%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율이 85%까지 올라갔죠. 동시에 응급실 내부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중증도 분류소를 출입구 바로 앞에 재배치하고 환자 동선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죠. 경증과 중증 환자의 진료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구역별로 전담 의료진을 배치했습니다. 의료진 교육도 체계화됐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2주간 집중 교육을 진행했고, 이후 화상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이 이어졌죠. 특히 시뮬레이션 기반의 실전 훈련은 의료진의 대처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팀 어프로치 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의사 중심으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게 됐죠. 매 근무조 교대 시마다 15분간의 미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환자에 대한 치료 계획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병원의 응급의료 지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자 대기 시간은 평균 45분으로 줄었고 응급실 체류 시간도 6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감소했습니다. 의료진의 업무 만족도는 85%까지 상승했고 이직률은 8%로 떨어졌죠. 하지만 아직 숙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안정화되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는 게 과제였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처럼 자금력이 풍부한 나라가 아닌 요르단의 현실에 맞는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운영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 역시 한국에서 찾을 수 있었죠. 2024년 초 저희 병원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WHO 중동지역 의료평가단이었죠. 1년 전만 해도 응급실은 혼돈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우수 사례로 주목받게 된 겁니다. 평가단이 가장 놀란 건 수치였습니다. 골든타임 내 치료율이 92%로 중동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응급실 재방문율은 4.2%로 떨어졌죠. 특히 중증 환자의 생존율이 기존 72%에서 89%로 크게 상승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료질 지표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투약 오류는 0.2% 미만으로 감소했고 원내 감염률도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의무기록 완성도는 98%를 넘겼는데 이는 유럽의 상위권 병원들과 맞먹는 수준이었죠. 비용 효율성도 입증됐습니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막대한 투자 비용 때문에 우려가 컸지만 1년 만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죠. 연간 운영비가 23% 절감되었고 의료 분쟁 관련 비용은 85%나 감소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우리 병원의 위험 등급을 2단계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동의 다른 병원들도 우리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평균 세계 병원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대형 병원은 우리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죠. 특히 요르단 모델이라 불리는 우리의 비용 효율적 운영 방식은 중동 전역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의료진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의사들의 업무 만족도는 85%까지 상승했습니다. 젊은 의료진들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인력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죠. 특히 자부심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중동 최고의 응급의료센터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최근에는 한국의 의료기관들과 정기적인 교류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고 화상 컨퍼런스로 최신 의료 지식을 공유하고 있죠.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왕실 가족분들이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도착 즉시 VIP 전용 동선을 통해 신속하게 진료가 이루어졌고 모든 과정이 35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왕실 비서실에서 감사 편지가 왔을 때는 모든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꼈죠. 가끔 1년 전의 자료들을 보면 격세지감이 듭니다. 지금은 중증 환자가 도착하면 구급차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치료 준비가 완료됩니다. 의무기록 분실이나 투약 오류 같은 기본적인 실수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죠. 우리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의료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과의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를 이뤄낸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끊임없는 혁신의 정신이었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